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 그 다음에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자, 이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아주 쉽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떠한 포물선 위에, 자, 포물선을 뭐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자, 얘는 이제 특징을 잡기 위해서 이 초점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준선이 뭐 여기 있다. 자, 요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위에 특정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특정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2차 곡선이 다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웠던 2차 곡선이 사실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의 일부잖아요. 두 번째 배웠던 2차 곡선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2차 곡선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뒤에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이 총 4가지죠. 4가지 2차 곡선이 전부 다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2차 곡선에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증명은 안 해요. 증명을 하려면 미분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명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씁니다. 자, 식에 x제곱 대신 x1x를 대입합니다. x1x라고 하는 건 x1은 얘예요. 그러니까 x제곱 대신에 여기가 3이면 3x 대입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제곱 대신에 y1, y 대입합니다. 2차식은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2x 대신에는 x 더하기 x1 대입합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x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2x 대신 얘를 대입하는 거니까 x 대신 요걸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y 대신 y 더하기 y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 대신 2분의 y 더하기 y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이거는 향후 나오는 모든 2차 곡선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이 아니어도, 즉 평행이동이 된 상태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평행이동 되어도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이 되어도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를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증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 윗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지 않고요. 적용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y제곱은 8x 볼까요? 자, 8x-1 한번 해볼게요. 자, 8x-1이라는 2차 곡선이 있다. 포물선이 있다. 자, 그러면 초점은 3,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선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1,0이 바로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되겠죠? 자, 이 포물선 위에 x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죠. 3 넣어보면 1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4를 지나게 됩니다. 3,4. 자, 이렇게 3,4 맞나요? 네, 3,4를 지나게 되고, 자, 요 3,4에서 접선을 한번 긋고 싶은 거예요. 3,4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이게 얼마기 때문에 3,4기 때문에 얘가 x1인 거고요. 얘가 y1인 거예요.
자, 그래서 y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 했죠? y1, y를 넣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4y 넣어주시면 되고요. 4y. 그 다음에 자 8x 대신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2분의 x 더하기 x1,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잖아요. 얘는 어차피 약분돼서 2가 될 거니까 y는 x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2차 곡선, 모든 평행 이동된 상태,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타원이어도 되고 쌍곡선이어도 되고 원이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그리고 여기에 4,3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여기서 접선을 긋고 싶다. 자, 1학년 때는 요거 접선 그으려면 요거 연결해가지고 수직이 된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간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곡선에 접점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3,4이기 때문에 x제곱 대신에는 3x 넣는다. y제곱 대신에는 4y 넣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되기 때문에 원, 포물선, 뒤에서 나오는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전부 다 이 문제를 이 방식대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8-1번 볼까요? 자, x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 x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 4x 넣는다. 4x 넣으세요. 그 다음에 4y가 있는데 y 대신에 뭐 넣는다? 2분의 y 더하기 4를 넣는다. 집어넣어 보세요. 자,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위에 4,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x제곱 대신에는 얘가 x1이고 얘가 y1이니까 x제곱 대신에는 x1, x, 4x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2 곱하기 2y잖아요. 2 곱하기 2y니까 2y 대신에는 y 더하기 y1, y 더하기 4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y 더하기 4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거 약분해 주시면 2x는 얼마다? y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9-1번. 네, 29-1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 30-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29-1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요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막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기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x제곱 대신에 x1, x 2x 대신에 x 더하기 x1 증명하는 방법은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 할 수 있어요. 3학년 미적분이요.
잘 안 된 사람은 손 드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x제곱 대신에 4x를 쓰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을 쓰라고. 2분의 y 더하기 4. y 더하기 4를 쓰고 뒤에 앞에 4가 있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y제곱 대신에는 이거 y, 2py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 x 대신에는 잘 썼어요. 그 다음에 2랑 2랑 약분해 주시고 식을 좀 약분하고 하는 게 좋겠죠? 2p 약분해 주세요. 아예 p도 약분이 되니까. y는 x죠, x? 이거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점에서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4래. 아, 이구나. 이 조건을 못 봤어. 자, 자 29-1번 보시면 p, 2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4라고 나와 있거든요. 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2인 거고 요 길이가 2인 거잖아요. p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2,4라는 거예요. 즉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p가 2이기 때문에 y제곱은 8x거든요. 자, y제곱 대신에는 4y 넣고 그 다음에 8은 4 곱하기 2x니까 4에다가 2x 대신에는 x 더하기 2를 넣고 자, 약분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잖아, 이 정도면. 뭐야? 나 혼자 얘기해? 맞아요. 네, 할만하잖아요. 할만한 거예요. 예, 사실 그 기하는 흥미가 있으면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흥미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이 도형을 그리는 거나 이런 거를 좀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게 재밌는데 그 흥미가 있으려면 일단 그림이 좀 예뻐야 돼. 내가 그린 그림이 그지 같잖아. 그럼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일단 기하를 잘하려면 일단 그림이 좀 예뻐야 돼.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하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필기를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냐? 아니 도형도 그지 같은데 그림도 선생님이 그지같이 그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기하할 때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고 필기도 하고 싶고 좀 더 나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기하는 재밌어져요. 자, 다음 이제 접선 문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30번이나 31번 보면 뭐 접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주저리 써놨거든요. 그럼 접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법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야. 접점을 알고 있느냐, 기울기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해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냐, 기울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를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자, 30-1번 보세요. 30-1번을 보시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잖아요. 상수 a와 b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상수 a와 b는 기울기를 찾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기울기로 풀겠다. 자, 이렇게 무게를 주고 기울기식을 쓰시는 거예요. 즉 y제곱은
x라고 했으니까 p 값이 얼마냐면요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a인 접선을 그어주세요. 그럼 기울기가 a인 접선이니까 y는 ax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그어주시면 y는 ax 더하기 4a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를 지나가냐면 이 접선 어디서 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4,0에서 접선을 쏜 게 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를 지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4,0을 지나가야죠. 그래서 0을 넣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 4a를 곱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6a 제곱은 1이 나오기 때문에 a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물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기도 하지만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a가 4분의 1이 나오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 넣어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x 플러스 1이 나오지 않습니까? b 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냐 접점을 구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식을 쓸 건지 접점식을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30-2번 보세요. 자, 30-2번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양인 것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기울기가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식을 쓸 때와 접점식을 쓸 때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것은 기본형이잖아요.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행이동이 안 돼 있으면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거라면 기울기식을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조건 접점식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31-1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3,6에서 y제곱은 8x에다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그럼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니까 기울기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본형이고 p가 얼마니까? 2니까 여러분들은 y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mx 플러스 m분의 2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6을 지나가야 돼요. 집어 넣으세요. 6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m분의 2가 돼요. 그 양쪽에 m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6m은 마이너스 3m 제곱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이쪽 넘겨서 정리하잖아요. 3m 제곱 플러스 6m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m1과 m2라고 합시다. 그 m을 뭐라고 m이 뭐죠?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의 합이에요.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실근이 m1 하나, m2 하나인데 이 두 실근의 합은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보이죠? 두 실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해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분의 c에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뭘로 세울 거냐? 얘로 세울 거다. 왜 얘로 세우냐?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기울기에 관련된 식을 쓰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포물선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이제 타원 쌍곡선 나오는데요. 타원 쌍곡선은 과정이 똑같습니다. 포물선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타원 쌍곡선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식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식을 정리를 하고 타원의 방정식을 이끌어낼 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원의 정의부터 이제 가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원을 그리고 싶잖아요.
타원을 그냥 원을 찌그러뜨려 놓으면 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냥 무조건 찌그러진 원이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타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게 좋아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두 개의 못을 박아요. 못을 박은 다음에 그 실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 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쨌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실을 준비해요. 그래 놓고 여기 못에다 걸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 끝을 잡아서 쭉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 걸어요. 실을 걸어가지고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겠죠. 이거를 여기를 딱 잡고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연필을 걸고 쭉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돌리면 타원이 만들어져요. 타원이 만들어지고, 이 타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금 이 과정이 타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실을 묶어놨기 때문에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도 일정하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두 개의 합이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원의 정의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 점으로부터 한 점과 그 다음에 두 점이죠. 아예 이렇게 씁시다. 두 점으로부터 두 점인데 그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초점 1, 얘를 초점 2라고 부를 거예요. 두 개의 초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초점으로부터 의 거리이긴 한데 거리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원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리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못을 박는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못을 박는 자리가 엄한 자리가 되면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막 박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정확하게 X축 위에 두 점, Y축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하나의 점, 초점 1, 그 다음에 여기에 대칭인 점. 그래서 얘를 F1, 그 다음에 얘를 F2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 같은 거리가 아니죠.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합, 마찬가지로 이 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걸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올 때와 이쪽에 올 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 확인할 건 요거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라라는 얘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합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건데 이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뭐다? 이만큼의 길이와 똑같은 거다.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는 누구랑 같은 거다? 이만큼의 길이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X축의 오른쪽에 만나는 이 점을 A, 0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마이너스 A, 0으로 잡으면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이
2a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2a가 될 수 있도록. 자, 2a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식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 줘야 돼요. 그래서 F1과 그 다음에 F2는 뭐라고 부른다? 초점이라고 부른다. 자, 초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점 있죠?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자, 요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뭐라고 부르면 될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꼭지점이라고 불렀잖아요.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 긴 길이. 자, 요렇게 긴 길이. 그래서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긴 길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장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장축.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짧은 거리. 요렇게 생긴 짧은 거리는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한 후에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타원의 방정식은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C, 0을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C, 0을 잡아요. 자,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 점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A, 0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A, 0을 잡아요. 자, 그래 놓고 얘 두 개를 초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대략 이런 형태의 그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점 P는 자, Px, Y라고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 전에 합이 2a가 나올 수 있게 만든다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2a가 된다. 거리의 합이 2a가 되도록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리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여기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게 2a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식을 정리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식을 만약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는 사람이 3사람 이상 최소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을 거고, 정리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얘 넘겨요. 제곱해. 그럼 루트가 하나 더 생겨요. 루트가 벗겨지긴 하지만 루트가 또 생겨. 루트 있는 거 나머지를 내 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제곱을 다시 한번 해요. 제곱을 몇 번 하는 거야? 제곱을 2번 해요. 자, 제곱을 2번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돼요. 자,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면 밑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자, 1이라는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는 요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따로 바꿀 건데 바꾸려고 봤더니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2a야. 그럼 잘 보세요. P가 여기 있을 때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2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A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합이 2A니까. 여기가 A야. 근데 봤더니 여기가 C잖아요.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는 요 A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뺀 거는 이거의 제곱을 한 거랑 동일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다시 이게 A잖아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요걸 A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같다. 2A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것도 2A다. 그러면 한쪽은 A가 된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C잖아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정해 줘야 돼요. 얘를 그냥 B라고 잡아요. 얘를 B라고 잡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생겨나게 되고 얘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저기서 잘 보시면 A 어디 있는 거냐면 장축의 양 끝에 있는 점이 A와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요 길이가 A인 거고 B가 어디 있는 거냐면 단축의 양 끝에 있는 점이 B와 마이너스 B인 거예요. 요 길이가 B인 거예요. 그래서 A 잡고 B를 잡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요 길이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아도 이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저 그림을 보고 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장축의 길이의 절반. 얘는 단축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단축의 길이의 절반.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도 힘든데 이거 아마 이거 했으면 최소 3명은 잤다고. 자, 만약에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A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예요. B가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C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C는 뭐냐? C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면 C의 제곱이 나와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어떻게 그림 그려요? 자, x가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 장축이 있어요. 장축의 끝점이 있어야 되고요. 단축은 루트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초점이 1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두 개 초점으로 하면서 얘가 장축의 끝, 얘가 단축의 끝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얘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그림을 보고 이 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A가 2니까 4분의 X제곱, B가 루트 3이니까 3분의 Y제곱은 1이다. 오른쪽은 무조건 는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식 찾고, 이걸 보고 식 찾고, 식을 보고 그림 찾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0,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0, 마이너스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걸 정리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초점이 어디 생기는지는 결국 누가 더 긴지만 알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긴 놈 쪽에 뭐가 생기니까, 초점이 생기니까. 긴 놈 쪽에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더 긴지를 보면 돼요. 즉, 이게 크냐, 이게 크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4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위아래 볼록이야? 좌우 볼록이야? 위아래 볼록이야. 그럼 이렇게 위아래 볼록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게 얼마란 얘기냐면 루트 7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게 얼마란 얘기냐면 2이고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럼 위아래 볼록이니까 초점은 여기 있어야 돼. 그 초점을 잡히면 어떻게 구해? 이거의 제곱
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는 거지. 그럼 3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더한 거는 항상 누구와 같으냐면 장축의 길이와 같은 거예요. 장축의 길이. 그래서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단축의 길이가 아니라 장축의 길이 2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 A라고 쓰기는 했지만 얘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하라는 파트 자체가 이 수학자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판이거든요. 근데 그 정교하게 짜놓은 판에 처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세상에 딱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세상에 딱 들어갔으니까 모든 게 낯설 수밖에 없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뭐지? 뭐야? 뭐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요거를 연습을 일단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자, 타원의 방정식을 증명하여라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타원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수학적으로 좀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호기심이 좀 많으면 해보시고, 좀 그냥 적당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예. 근데 아마 한 99%는 적당히 하자, 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32번을 보세요. 32번. 자, 32-1번을 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초점이 3,0하고 마이너스 3,0에 있다고 했으니까 좌우 볼록이에요. 자, 좌우 볼록이야 이렇게. 근데 거리의 합이 8이 나온다 했거든요. 거리의 합은 항상 누구의 길이와 같으냐면 요거의 길이와 같아요. 장축의 길이와 동일해요. 그럼 이게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의 좌표는 얼마란 얘기예요? 4,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이 길이가 두 거리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거리의 합이야. 근데 이 점에 딱 있다고 하면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은 거야. 항상.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길이가 4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그어놓고 요 길이가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쉽게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루트 7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게 루트 7이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자,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단축의 길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단축의 길이는 얼마다? 2루트 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림을 그리려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뭐를 한번 해보냐면 34-1번을 한번 해보세요. 34-1번.
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자, 0, 루트 2하고, 자, 여기가 초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 두 번째예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자, 초점이 위아래로 있으면 이 타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볼록입니다. 자, 위아래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A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죠? 그 A 값은 무조건 어떤 값이다? 이 값이다. 이 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시라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면 요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루트 3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는 항상 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 루트 3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타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이제 그 위에 있는 33-1번은 타원의 평행이동을 배우기 전에 그 초점이 다른 곳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하면 분명히 3명 이상 잔다라고 얘기했던 그 증명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타원의 평행이동을 그냥 배웁니다. 먼저 타원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배우면 되는데, 대칭이동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타원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이미 대칭이야. 그죠? 위아래 대칭이에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축으로 대칭이동을 해도 똑같이 생겼고 Y축으로 대칭이동해도 어차피 똑같이 생겼어요. 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초점이 위아래에 있었던 타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 초점의 위치가 좌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초점의 위치가 좌우로 있었던 이 타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 장축이 단축이 되고 단축이 장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m을 넣으면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자,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면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긴 한데, 자, 우리가 타원을 볼 때는 초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초점이 이렇게 있대. 3,2에 있고 얘가 1,2에 1,2라고 하면 되나? 2에 있대. 이렇게. 자, 이렇게 있대. 그리고 나서 타원을 이렇게 그렸대. 이렇게 그렸대. 자, 이렇게 그려놓은 타원에 이거 분명히 평행이동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만큼 평행이동 됐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만큼 평행이동 됐을까요? 자, 어떤 특정 기본 타원에서 어떻게 평행이동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아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 이거의 중점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얘가 2,2잖아요. 근데 타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원점이 있잖아요. 네, 원점이 2,2가 된 거야.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즉, 얼마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으면 두 개의 초점만 알면 얼마만큼 평행이동된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거기 보세요. 33-1번을 보세요. 33-1번. 자,
자, 0,0과 4,0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6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4,0이야. 그리고 거리의 합이 얼마라고 했냐면, 자, 그냥 요거 하나 그리세요. 거리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그려놓고 얘가 3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 된 거냐면, 여기에 중점을 잡아봐. 중점을 잡아보면 이게 얼마예요? 2,0이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뭐였을 거냐면, 원래 기본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였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평행이동 됐는데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2니까 2,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 초점이었을 거고, 자, 요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길이하고 누구하고 항상 똑같다고? 이 밑에 있는 요 놈의 길이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요게 얼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찾았어요. A는 얼마고 3이고 B는 얼마고 루트 5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 그래프를 써주세요. 9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기본 타원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0만큼. 그러면 식 어떻게 쓰면 돼요? X-2의 제곱 더하기 Y 5분의 Y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이게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취해방정식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행이동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평행이동을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야? 38-1번까지가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래서 38-1번까지 자, 평행이동된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1번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길이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A가 더 크잖아요. A가 더 크면 어떻게 생긴 거야? 좌우로 뚱뚱한 거예요. 좌우로 뚱뚱한 거.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초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되는데, 항상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여기가 13이고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2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0,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놈의 뭐를 구하여라? 자, 요 놈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고? 6이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12라고 하는 넓이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 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정의 활용까지 할 건데, 40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뭐 40번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40번은 항상 이 정의입니다, 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타원 위에, 자,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점하고 초점, 요 길이의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자, 이 길이 x라고 하고 이 길이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항상 누구의 길이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자, 요 사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점이 있잖아요.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단 말이죠. 얘랑 더한 거 장축의 길이에요. 얘랑 더한 거 장축의 길이죠. 그럼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결국 장축의 길이가 몇 개? 2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40-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40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숙제 꼭 잘 해와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기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번 좀 할만하다 생각이 들면 금방 할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